네, 안녕하세요. 카드메가 포스트비 대표 영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SCS 4200 모델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코세스 벤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 단말기는 모든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패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애플페이 로고가 있죠. 그래서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 결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면 바로 가맹점 주는 금액만 누르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제품 유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픈 매장 또는 기존 카드 단말기가 불편해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능과 자세한 사용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단말기 본체 SCS 4200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 측면을 보면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페이 결제는 여기에도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멀티패드에 보시면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단말기 본체 이 부분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카드 결제를 자주 하다 보면 이 리더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기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거죠. 여기에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딱 하면 자, 위로 밀어 올리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교체해서 리더기죠. 이게 카드를 읽는 리더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 측면을 보면 여기에 이제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열리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뚜껑이 위로 올라가죠. 용지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단말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지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를 밖으로 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좋겠죠. 용지가 자동 절단됩니다.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현재 무선 랜카드를 제가 이게 무선 랜카드입니다. 랜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와이파이와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플리마켓이나 팝업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밖에서 결제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꽂고 스마트폰에 보시면 모바일 핫스팟이 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에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밖에서도 결제할 수가 있겠죠. 이 무선 랜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옵션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은 바로 멀티패드 케이블, 연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든 버튼입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죠. 자, 입력 버튼, 정정 버튼.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종료 버튼이 있고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취소 버튼은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면서 취소 버튼 눌러볼까요? 여기서 현금 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겠죠. 이 취소 버튼을 통해서요. 그리고 집계 버튼은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오늘 하루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과 카드 매출 내역을 함께 보고 싶은 경우에는 집계 버튼을 통해서 매출을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먼저 카드 결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여기에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투입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카드를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투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제 금액을 잠깐만요. 이게 뭐 연결이 잘 안 됐나 보네요. 다시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해 볼게요. 투입하면 결제 금액 누르면 되겠죠? 3,000원 해볼게요.
올라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조용합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 이쪽에 보시면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죠. 와이파이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본체에 카드를 투입해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IS칩을 밑으로 가게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1,200원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 수를 여쭤봐야 되겠죠. 몇 개월로 결제를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고객께서 이 화면에 죄송합니다. 이 멀티패드 화면에 서명을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결제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2개월은 이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2개월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되겠죠. 고객님에게 서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겠죠. 그러면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굉장히 용지에 올라오는 소리가 조용하고 좋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2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제가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취소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예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볼게요.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51,2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신용카드 내역이었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현대카드고 승인번호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이죠. 1번 버튼. 자, 이렇게 해서 취소가 진행이 됐죠. 마이너스 51,200원 취소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있었죠.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3,000원짜리인가요? 그쵸? 취소 버튼.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1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버튼.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용카드 거래를 언제 했나요? 그 신용카드를 언제 결제했죠?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오늘 결제했죠. 만약에 어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날짜 16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제 결제했으면 어제가 바로 원거래 일자가 될 겁니다. 오늘 결제했으니까 오늘이 바로 17일이 바로 원거래 일자가 되겠죠. 자,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승인번호. 승인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총 결제 금액은 3,000원이었죠. 입력. 다시 한번 카드를 투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여기에나 단말기 본체 리더기에 또는 멀티패드 이 부분에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카드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마이너스 3,000원 결제 취소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쪽에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NFC 표시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볼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자,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됐죠? 그쵸. 이렇게 터치하면 돼요. 다시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치하면 바로 되죠. 이렇게 터치해 볼까요? 여기에 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다가 이 파란색 여기가 리더기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보다는요. 이렇게 돼 볼게요. 바로 되죠. 자, 해볼게요. 2,000원.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됐죠.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죠. 3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예요. 3번. 아이고, 다시 한번 취소. 3번이죠. 입력. 자, 2,000원짜리 맞죠? 1번 진행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마이너스 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해봤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멀티패드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기 전에는 바로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애플페이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페이 결제와 똑같습니다. 자, 이 멀티패드를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되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이 부분에 바로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 한번 시켜볼게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신용 버튼 있죠. 1번 버튼 위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십시오. 1번입니다.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입력. 이때 이 부분에다가 바로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대볼게요. 이제 준비됐죠? 자,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됐죠. 삼성페이 결제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1258원 취소가 됐죠.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이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1258원 맞죠? 삼성카드고 카드번호 나와 있네요.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도 취소를 했습니다. QR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 결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 볼게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1번 버튼 위에 보시면 여기 신용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여기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는 QR코드를 읽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QR코드를 읽히면 결제가 가능한데요.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페이가 있죠. 클릭하면 되겠고요. 자, 잔금 해제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잔금 해제가 되죠. 결제 준비가 됐죠. 고객은 QR 결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가맹점주는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세요.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이때 바로 이 QR코드를 여기 스캔에 읽히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알림 문자가 뜹니다. 1200원이 결제됐다고 떴죠.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페이가 없죠. 카카오페이 취소도 있고요. 제로페이 취소 뭐 이런 게 있죠. 위챗페이 취소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없습니다. 보시면 알리페이도 취소가 가능하고 토스페이 취소도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어요. 네이버페이가 없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없는 경우에는 웹카드에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 눌러볼게요. 5번이죠. 웹카드에서 취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네이버페이 결제를 언제 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제했죠. 오늘이 바로 원거래 일자가 되겠죠. 오늘 결제했으니까요. 입력 버튼 하시면 될 거, 입력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결제했다 네이버페이를 그러면 어제 날짜 16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제 결제했으니까 어제가 바로 원거래 일자가 되겠죠. 오늘이 17일이니까요. 자, 원거래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733-1408이네요. 자, 총 결제 금액은 1200원이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QR코드를 읽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혀 볼게요. 자, 준비됐죠? QR코드를 읽혀 보겠습니다. 스캐너에다가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취소가 진행이 되죠. 마이너스 1200원. 이렇게 해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방금 네이버페이 결제를 제가 취소를 했었죠. 네이버페이 결제를 취소할 때는 웹카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인 여기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할 거니까요.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 소비자 소득공제겠죠. 다시 한번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고객께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3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휴대폰 번호를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바로 현금 영수증이 승인이 됩니다. 마이너스 3만 원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걸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파란색. 자, 취소 버튼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몇 번인가요? 자, 2번에 있죠. 2번 현금 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2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었죠.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1번.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자, 원거래 일자 아시겠죠?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오늘 발행했으니까 오늘이 원거래 일자가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 자, 원거래 승인 번호는 현금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9717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자, 총 그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3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번 재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번 등록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만 원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쪽에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터치해 볼게요. 바로 결제가 됐죠? 자,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이고요. 입력 버튼. 자, 확인하시고요. 카드 번호와 그리고 결제 금액 그리고 현대 카드 사명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1번 진행. 자,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취소가 됐죠.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죠.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이용되고 있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멀리 계시는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을 때 그럴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는 바로 결제 방식 키인 결제입니다. 자, 가령 고객으로부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신용 버튼 있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입력. 그 다음에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카드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카드 번호 16자리 한번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누르게끔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체크 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 카드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되는 카드입니다.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 25만원.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을 해볼게요. 자, 5310-7080-18
자, 됐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연월 나왔죠?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 일시불인 경우에는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서 할 수가 있겠죠.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고객께서 서명할 수가 없죠. 고객은 멀리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가맹점주가 서명을 하면 킹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결제는 안 되죠. 당연히 이 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킹 결제도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집계하는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집계 같은 경우는 여기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집계 버튼. 자, 그 다음에 단말기 집계로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마시고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신용 매출만 보고 싶으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만 보고 싶으면 1번이고요.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6번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내역만 보고 싶으면 1번,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만 보고 싶다면 2번, 신용카드 매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동시에 보고 싶다, 함께 보고 싶다면 6번입니다. 자, 일별 집계가 가능하죠. 일별 집계는 오늘 하루, 그죠? 하루하루의 매출을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8월 15일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3월 16일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일별 집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집계,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고요. 자,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별 집계는 말 그대로 기간입니다. 자, 예를 들면 0401이죠. 자, 4월 1일 시작은 00시부터 시작하고 자정부터 시작하니까 00시, 00분, 00초입니다. 그 다음에 4월 마지막까지 볼게요. 4월 30일까지 볼까요? 그 다음에 하루에 마감 시간은 23시 11시죠. 59분 59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내역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기간별 집계입니다. 기간별 집계와 일별 집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단말기 어떻습니까?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업체에서 유일하게 이 코세스 SCS 4200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